그래서 제가 만약에 귀족이면 귀족이라고 귀족이에요? 네, 귀족. 신분상승.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부족했나 봐요. 아, 잠깐만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시죠. 네. 네. 아, 줄거리는 진짜 몇 번 보고 동영상 뭐 또 보고 했는데. 네. 죽었을 때 그. 브람스랑 같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 아, 저도 거기. 이제 지난 회차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이제 지인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와이프가 네. 작가님 너무 센스 좋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시고 감사합니다. 최 PD님 다시 봤다고. 아, 다시 봤다고? 네. 그럼 그전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동안 가끔 오시면 제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아니 댓글 봤는데 뭐 너무 미남이시고. 아,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자 직접 섭외한 거냐. 네. 그분인지 제일 모르겠- 핫하세요. 음. 네. 정말 아주 끝내줘요. 얼굴이 뜨거워지죠. 예, 죄송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 와이프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재밌게 봤다고. 예, 그래갖고 작가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힌다고. 작가님에서 말씀하시는 그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거는 이제 남자가 두 분인데 제가 혼자 여자여가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노승민성이 많이 띄워주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장면을 생각하게 이렇게 글을 써주시니까 너무 이해하기도 쉽고. 오늘 저녁은 제가 씁니다. 좀 사담이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기 힘든 아버지와 가족들만 지금 본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본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신 한 번도 안 가봐놓고서도. 지휘자님께 네. 이번에는 비인을 네. 비는 가셨죠?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짧게. 베토벤이 1792년도에 돌아오고 나서는 빈이 자신의 제2고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살고 이제 쭉 그랬었는데 베토벤이 비엔나에 돌아오고 싶어 했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도시의 특징보다는 그 당시 그 문화적 배경, 예술을 즐기는 주로 이제 귀족들의 문화죠. 이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각 도시에서 특히 이제 비엔나 이 예술이랑 음악의 소비 형태가 귀족들한테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음악을 즐기는 행위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귀족이면 귀족이라고 귀족이에요? 네, 귀족. 신분상승. 안녕? 오늘 베토벤이 우리 집에 와. 우리 아. 집에 와서 베토벤의 곡을 뭐 초연한데 뭐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귀족의 집은 궁전이죠. 궁전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자신의 현악 팀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연주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베토벤의 연주했었던 그런 포스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포스터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 시작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연주 시작 시간. 언제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뭐 귀족들이 별일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뭐 마티네처럼 뭐 11시? 거의 9시. 아침 9시요? 오전 9시. 오전 9시? Es fängt halb acht. 그러면은 7시 반에 시작하기도 하고 아침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몇 아침에 시에 그렇게 끝나요? 오후 4시까지 거의 6시간, 7시간. 근데 혼자서 다 하나요? 아니요. 베토벤 곡도 있고 예? 모차르트 곡도 있고 막 그 당시 고전 시대 작곡가들 다 다 섞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제 진화가 되면서 말러 때는 말러, 네. 뭐 베버, 베토벤, 모차르트 고전 시대 음악과 총 합쳐서 7시간, 8시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저한테 연주회 보라고 티켓을 주면은 서곡 15분, 협주곡 40분, 그다음에 쉬는 시간 그럼 8시에 시작하면은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7시간, 8시간을 그게 쭉. 근데 관객의 경우에 그런 거고 예. 이제 연주회를 7시간 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그게 웃겼던 게 또 뭐냐면 저희는 지금 심포니 연주다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쭉 그걸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이래요. 소나타, 피아노, 뭐 소나타 하고. 연주. 그다음에 뭐 갑자기 실내악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또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편성을 다양하게 그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자면 거기에 맞게끔 연주회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은 당연히 이런 예술이나 음악 활동을 접할 수가 전혀 없었죠. 더 나아가서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활동들이 귀족들한테는 되게 신기했고 놀라워했고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가 않았는데 베토벤도 돌아왔을 당시 나는 이런 지원을 받을 것이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상상하고서 이제 빈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었던 거죠. 네.
제가 2010년도쯤 비엔나를 한번 방문을 해봤었어요. 네. 비엔나에서 음악회를 하면은 이렇게 아직 막 7시간, 8시간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비엔나요. 7시 반에 시작해서 네, 그렇죠. 네. 7시 반에 시작해서 뭐 9시, 10시 뭐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이 거리를 가보시면은 마차만 안 다닐 뿐이지 길도 막 돌 바닥이에요. 네, 네. 그런 어떤 예술적인 문화는 변형이 되었으나 이런 건축적인 그런 모습은 꼭 그대로 그 바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몇백 년 동안 계속 그대로 보수공사 보수공사를 했겠죠. 뭐 돌을 뭐 갈다던가 뭐 네. 이런 거는 있겠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 음악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 열정 사랑만큼은 정말 빈이 최고.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특히 이 빈의 귀족들이 음악적인 열정이나 후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모였던 건가요? 문화적인 어떤 소비가 컸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네. 어떤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체제가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라는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정권을 이어받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소박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 왕이 못 누리는 어떤 문화적인 그 사치 그리고 향유를 갖다 귀족들이 다 대신 누렸던 거죠. 당시에 이제 체제가 귀족들은 왕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신흥 귀족들이 그때 막 생겼어요. 부르주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그 봉건 귀족들의 삶을 또 쫓아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봉건 귀족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몇 대씩 내려오던 그 귀족들이 1790년대 그때 전체 빈 인구가 20만이었거든요. 작네. 되게 적었어요. 그때 런던이 이미 50만이었으니까. 근데 빈이 런던보다 그 지역이 되게 작아가지고 인구 밀집도는 훨씬 더 높았대요. 그래서 그 작은데 그 안에서 20만의 인구 중에 봉건 귀족들이 7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귀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70명의 귀족들이 친흥 귀족들 있잖아요. 예. 그들이 보기엔 졸분 거죠.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고결한 피인데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는 건방진 것들이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 문화를 갖다가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 자본으로 구축을 하느라고 클래식 음악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갖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는 후원을 했던 거죠. 바로크 시대 때는 이 음악이 교회에서 많이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다가 고전의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이게 수요층이 넘어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확장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왕족들의 삶을 쫓아가고자 했던 귀족들로 옮겨온 건데 옮겼구나. 왕은 정작 많은 대중들이 예. 좋아하는 음악을 갖다가 음악이라든가 예술 장르 그것을 훨씬 더 후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뭐 부르크 극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빈의 공공극장들에서 부르주아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평민들이 좋아하는 뭐 발레, 연극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후원을 했고 굉장히 듣기 어려운 뭐 베토벤의 음악 뭐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 향유하는 몫이었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음악. 아까 말씀하셨다면 네. 우리 집에 베토벤이 온대. 이거는 정말 우리 집에 조성진이 와가지고는 피아노를 쳐준대. 이 소리랑 마찬가지인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페라가 네. 굉장히 많이 연주가 돼. 오페라 극장에서. 극장에서. 그렇죠. 극장에서. 네. 베토벤이 이제 빈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뭐 작가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여건이 안 돼서 집안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였잖아요. 자신의 역량에 비해서 본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에서 모두가 다 알아주는 그런 음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포텐셜 그런 잠재력을 좀 펼치고 싶은데 다시 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항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진짜 굉장히 많은 운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찾다가 엮인 인물이 하이든이었던 거죠. 하이든이 그러니까 그때 본을 찾아왔었는데 본에 찾아온 이유가 요한 페터 잘로몬이라고 공연 기획자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하이든하고 되게 친했어요. 친한 사람이고 요한 페터 잘로몬의 그 형제들, 뭐 형이랑 뭐 이렇게 여동생들은 베토벤의 아버지하고 친했던 인물이죠. 그 아버지가 여동생이랑 형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대요. 음악 교육을 시켰대요. 음악 피아노를.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이든이 에스테리하츠 궁정에서 카펠마이스터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런던도 이제 가서 공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유 음악가로서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잘 활동을 하다가 잘로몬이 여기 본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한 거죠. 잘로몬이 부르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간 거죠. 지난번에 그 네페랑 그 베토벤이 만날 때도 선재우가 주선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한번 또 우리 동네 음악가들 다 모여 다 모여. 그래가지고 얘 되게 잘해 이런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그 시츄에이션이 네페에서 이제 하이든으로 바뀐 거죠. 하이든이 와가지고는 선재우가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악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잘로몬도 형제들을 가르쳤던 스승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정말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렇게 데려다 키워봐. 그러면서 하이든이 그래 그럼 한번 그래볼까 그랬는데 베토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칸타타를 작곡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게 초연은 됐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베토벤이 좀 그렇네. 얘도 이제 실력이 거의 다 했나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베토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자기는 이거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악보를 하이든에게 보여줬어요. 네. 그랬는데 하이든은 알아준 거죠. 이제 베토벤이 진짜요? 얘는 진짜 엄청난 작곡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나를 찾아서 빈으로 와라. 예, 그런 식으로. 먼저 그 전에 본에서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본에서 또 이제 하이든을 불러들여가지고 근데 사실 그 베토벤 때문에 불러들인 건 아니었고 하이든이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엄청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한번 찾아가면은 그 동네의 경사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에 한번 와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온 김에 베토벤과 이제 인연이 닿은. 결국에는 이제 하이든과의 약속도 있고 예. 이 당시 빈이 가지는 음악적인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예. 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인맥도 생겼고 예. 가고자 하는 동기도 생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필요했는데 가서 이제 먹고 살려면은 그리고 여비도 필요하고 하이든이 바로 오라 그랬으면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빈으로 떠나는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선재우가 돈을 안 줘서. 예. 그래서 자기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던 와중에 베토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그 유명한 발트슈타인 백자.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후원이라든지 이런 데 여건이 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던 것 뿐이네요. 빈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베토벤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는 두 번 다시 못 돌아와요, 본에. 근데 본인이 못 돌아온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월남하신 분이나 남에서 북으로 월북하신 분들이 두 번 다시 내 고향을 못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것처럼 그냥 빈에 가서 성공을 한 다음에 본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을 잘 챙기려는 생각을 했겠죠. 단발적인 어떤 유학 갔다 온다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챙기느라 빈을 못 갔다기보다는 본인은 어떻게든 빨리 성공을 해야지 자기 가족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건들이 그 외부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늦어진 그런 케이스죠. 네. 베토벤이 그 빈으로 가게 된 가장 이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이 선재우, 그 다음에 발투슈타인인가요? 발트슈타인이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이제 그 선재우가 숟가락을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재우와 베토벤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는 카펠마이스터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저기 정나지 이자님이 그렇죠. 얘기해 주셨던.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지역의 카펠마이스터가 되건 일단 그게 되면은 이제 자기는 철밥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처음에 베토벤의 이제 목표는 본의 선재후의 카펠마이스터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빈에 가서 유학을 해서 거기서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이제 귀향을 하면은 이제 그 본에서 계속 카펠마이스터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갖다가 안정되게 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선재후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미래의 카펠마이스터를 갖다가 양성한다는 키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선재후가 베토벤을 싫어하거나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의심했던 게 아니라 당시가 정치적으로 격동기였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나폴레옹이 막 쳐들어오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19 터지면서 그렇죠. 문화가 이렇게 뒷전에 밀려난 것과 같은. 갑자기 그래서 막 공연 다 취소되고 막 눈물 나는 진짜 막 진짜 우실라 그래.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시죠. 네. 네. 지금 네 음악이, 네 유학의 문제니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그쵸. 이러면서 이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발트슈타인이 유학도 때가 있어야 가는 건데 지금 빨리 가야지. 하이든도 나이도 꽤 들었고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 그런 식으로 선재우를 계속 다그쳤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제 귀족들의 후원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가지고 베토벤이 빈으로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을 해주고. 발투슈타인이 베토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별로 안 고마운 사람인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슬픈 얘기하면 또 안 자르고 내보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 입시했을 때 피아노 소나타를 하나 쳐야 돼요. 발주스탄을 쓰셨구나. 발주스탄 했었죠. 딴딴딴. 맞아, 21번. 따라따. 했는데 이렇게 따따따 치다가 왼손 결국에 저려. 다 떨어졌죠. 근데 왜냐면 그게 모두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 7번을 쳐가지고 좀 붙었는데 제가 손이 7번이 따라따따따따. 네 맞아요.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 피아노 하셨는데. 톤이 되게 커요. 근데 발주스탄이 스케일이 많고 네, 하다 그건 또 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연타 때문에 힘들죠. 손이 처음에- 큰데 스케일이 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옥타브를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네. 7번이 옥타브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근데 이걸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계속 스케일을 움직여야 되는 손이 게 꼬이는 건가요? 네, 너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쳐요. 어렸을 때부터 친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7번은 제 스타일에 맞았던 거고. 7번도 어려운데. 근데 7번 칠 때는 좀 많이 붙었고 발주스탄으로 인해서 제가 막 잠깐만요. 그때 생각하면은 왜냐면 제가 1년을 더 저기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나요? 아직도 기억에 남으세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참 힘들었던 1년이니까 베토벤이 발투슈타인의 후원만 받지 않았어도 제가 그 곡이 작곡되지 작곡되지 않았었는데. 않았을 텐데. 발투슈타인이 베토벤 후원만 안 했어도 제가 근데 이제 그 곡을 처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잘하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듣고 치고 싶었었어요. 예, 너무 좋아서. 뭐에 그냥 음악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던 고전 음악의 그런 뉘앙스와는 너무나 다른 피아노 소나타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도입부가 너무 멋진 거예요. 책을 잘 읽지는 않지만 작가님 책이라면 제가 정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읽었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작가님이 쓰셨던 그거를 학생들한테도 가르친 적 있어요. 오. 네. 어떤 거였어요? 베토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